내란 전담 재판부. 오죽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왔겠는가.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다 사법부가 저지른 죄값이야. 자기네끼리 뚝뚝뚝뚝 한 거예요. 지기현은 조희대가 대법관으로 있던 시절에 재판연구관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여기 보면 언제 잡혀갑니까? 2월 5일이잖아요. 네. 사건은 1월 26일. 잡혀간 건 그 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체포돼서 오는데 딱 염두에 두고 벌써 2월에 수원에 있는 3인방을 영장 전담 재판부로 벌써 인사했구나. 내가 꽂아놨죠. 영장 재판부로 꽂아놓고 지기현에게 윤석열 거는 2월에 벌써 다 배당하고 끝내놨어요. 다 끝내놓고 그래서 재판을 자기네끼리 마음대로 하다가 구속도 취소시켜주고 그러다가 다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니구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조희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조희대와 그 법원의 작품이라는 거죠.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뭐 저 의원님 전공 영역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네, 터치, 제 전공입니다. 네, 하고 넘어가면 좋겠고. 오늘 저 대법원 주최였나요? 아까 저 토론 공청회가 하나 있었나 봐요. 행정처. 네, 3일차. 법원 행정처에서 했군요. 3일 동안. 문영배 재판관이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위헌 소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내란 재판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역시 문영배 재판관님이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다만 외부에서 배당하는 문제, 그러니까 관여해서 재판부를 배당하는 문제는 좀 뭐 정확한 워딩을 좀 봐야겠는데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나?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네. 어떻게 서영교 들으십니까? 전문가 나서 볼까요? 네. 쉬운 말로. 쉬운 말로. 예. 우선 내란 전담 재판부 오죽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왔겠는가.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얘기하시잖아요. 1년 됐는데 하나도 재판이 된 게 없잖아. 결과 나온 게 없잖아. 지기현은 윤석열 재판을 10번도 넘게 안 남았는데 그냥 둡니다. 해 이러고. 그래서 저희가 화가 나서 중개하는 특검법을 개정해서 중개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개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죠 우리가. 그거 누가 만들었냐면 입법부가 만든 거예요. 그게 입법부입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고 보니까 재판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어요. 이상한데 지기현 뭐지? 그래서 국정감사 때 제보가 확 날라왔어요. 지기현에게 윤석열을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어요.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했어요. 라고 해서 저희 요런 자료가 저한테 왔어요. 이건 제보가 왔는데 제보가 오니까 제가 자료 내놔 그랬습니다. 떴거든요. 자료 저겁니다. 나왔다. 적시 네. 치료 필요.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접수 보고 2025년 1월 26일 날 접수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네끼리 모여서 윤석열 거를 25년 2월 5일에 이거 그냥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그래서 지기현한테 관련 사건으로 넘겨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판사 배당을 랜덤하게 돌리는 무작위 건데. 배당. 그렇죠. 근데 컴퓨터로 막 돌려서 무작위 배당. 근데 그렇게 해야 이때는 되는데. 갑자기 지기현을 찍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해서 네. 찍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보가 오긴 그렇게 왔습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은 갖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와서 자료를 딱 받아봤더니 윤석열, 그다음에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기현한테 갖다 꽂아주고 2월에 보도를 내기를 더 이상 일반 사건 안 받아요 이렇게 하고서 지기현한테 몰래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국감 때 알게 된 겁니다. 이번에 법관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안 돼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공정의 원칙을 깨뜨리는 겁니다. 밖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건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공정의 원칙을 깨뜨린 겁니다. 이러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자기네는 공정의 원칙을 벌써 깨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네요. 말 한마디 없고 잘못한 거죠. 그걸 자기네끼리 쑥떡쑥떡 한 거예요. 근데 쑥떡쑥떡 할 때 이게 1심 중앙지방법원이에요. 조희대의 수석 재판연구관으로 있던 사람이 1심 지방법원장이 되었습니다. 오민석. 지기현은 조희대가 대법관으로 있던 시절에 재판연구관이었습니다. 지기현. 그리고 윤석열은 여기 보면 언제 잡혀갑니까? 2월 5일이잖아요. 네. 2월 5일 날 사건은 1월 26일. 잡혀간 건 그 전이잖아요. 네. 1월 14일인가 체포가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때 체포돼서 오는데 딱
염두에 두고 벌써 2월에 영장 수원에 있는 3인방을 영장 전담 재판부로 벌써 인사를 조희대가 냈구나. 꽂아놨죠. 영장 재판부로 꽂아놓고 직위원에게 윤석열 거는 2월에 벌써 다 배당하고 끝내놨어요. 다 끝내놓고 그래서 재판을 자기네끼리 마음대로 하다가 구속도 취소시켜주고 그러다가 다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니구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조희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조희대와 그 법원의 작품이라는 거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본인들이 자초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차원에서 나온 게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예. 지금 어쨌든 위헌 시비는 계속 이어지고 위헌 있잖아요. 시비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그런 게 있죠. 외부에서 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헌법에 그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바닷가에서 해상 사건이 많아요. 해상 사건이 많아요. 해상 사건이 많아서 그럼 바다를 하는 전담 재판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상 전담. 네, 해상 전담 재판부. 그래서 자기네가 해상 전담 재판부를 꾸려요. 꾸리는데 우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해상 법원 만들어 주세요. 그래. 그럼 법원은 법으로 만들어요. 행정법원 만들듯이. 그렇습니다. 가정법원 만들듯이. 그렇습니다. 전주에 가정법원 만들어 달라고 다 올라왔어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입법부. 입법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요거 전담 재판부 이런 거 만드세요라고 넣어주면 그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있는 거를 법이 끌어올려서 만들면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입법부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해상 전담 재판부도 해상 법원도 우리가 만드는데 그러면 내란 법원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란 전담 법원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예요. 이건 당연히 입법부의 영역인 거예요. 입법부의 영역. 이런 소통이 근데 그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진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의원총회를 보면 왜 법사위만 이걸 알고 왜 우린 여기서 처음 듣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을 꽂아줬습니다. 우린 전부 다 무작위 배당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걸 하필 직위원에다 꽂아줘서 이 사단이 벌어났으니 이건 누가 잘못한 거죠? 법원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의원님 그거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우린 그거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에게 제가 묻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내가 이거 물어보기 전에 랜덤으로 직위원에게 배당된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렇게 갖다 꽂은 줄 알았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 전데요. 네. 의원님 저는 이렇게 갖다 꽂은 건 몰랐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네.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독립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했다 그거예요. 아,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조희대는 어떤지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어쨌든 말이 안 된다고 전 생각하고요. 말이 안 되죠, 예. 중요한 건 자기도 랜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행정처장이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자기도 랜덤인 줄 알았다고 할 만큼 이들은 랜덤으로 했어야 되는 걸 이따위로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었지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뭐가 위헌이죠? 밖에서 하는 거. 헌법 101조에는 법원과 법관은 이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건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률로 이런 걸 안 정했던 거죠. 왜? 니네가 공정하게 재판하니까. 맡겼던 거죠. 그렇죠. 네, 맡겼던 거죠. 그리고 랜덤으로 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랬더니 직위원한테 다가 있길래 알아보니 이게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법원 내부에. 내부에서 이거 갖다 꽂은 거예요. 알아봐 주세요. 꽂더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보건. 그렇습니다. 예. 식품. 예. 웃기잖아요. 식품. 예. 재판부는 16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6개를 빼고 10개 중에만 배당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6개는 왜 뺐죠? 왜 뺀 6개 가지고 오세요. 누구누구 빠졌죠? 아직도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 유권 해석이 되게 의아한 유권 해석이 좀 많았네요 그때. 그러면. 유권 해석이 아니라 자기네 마음대로 했고요. 조작. 예, 천대엽의 말을 믿을 수도 없지만 천대엽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천대엽 행정처장도 무작위 배당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끼리 그래서 누구누구가 모여서 그렇게 갖다 꽂았습니까? 물었더니 그 판사 몇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요? 예. 판사 몇 명이 판사 몇 명이 그냥 모여서 저렇게 꽂은 거예요? 그러면 요 적시처리 중요 사건은 누가 합니까? 형사 사건 배당하는 사람이 이 중요한 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법부의 불신은 스스로 근데 자초를 그걸 누가 했는지는 공개를 해야 하는 해야 문제 될것 아닌가 같은데? 싶네요. 예.
촉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촉구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법사위가 계속 하잖아요. 언론이 써주셔야 돼요. 맞네요. 싸우는 거 보다 보니까. 네. 왜 안 쓰는지 몰라. 이 중요한 내용들을 네. 이거 쓰셔야죠. 그런데 여러분은 선거 부패 전담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원래 몰랐죠. 글쎄. 전 몰랐어요. 직위원이 식품보건 경제 전담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우린 그런 거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내란 전담 하자고 하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네끼리 선거 부패 전담, 식품 보건 전담, 어린이 전담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예요. 야, 자기들은 이제 편의상.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큰 사건이 들어오면 이거 요거를 할 전담으로 좀 모아다가 해야지라고 했어야 되는데 수재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법원 공보에 떠 있어요. 그래서 선거 부패 사건이 들어오면 선거 부패 전담에다 랜덤으로 돌리는 거죠. 그럼 윤석열 거는 직권남용, 그다음에 총기,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내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 부패에다 갖다 맡기면 이진관한테 갔을 가능성이 높죠. 한덕수 사건은 정작 거기로 하고. 한덕수 사건은 부패에다 넣어서 이진관 판사에게 가게 더 큰 된 사건인 윤석열은 식품보건을 그렇습니다. 문제로 가고. 예. 아, 말이 안 되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들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이 뭐죠? 말을 못해요. 한번 그래도 위원이라고 얘기된 거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탁 정리해 드릴게요. 뭐 그쪽에서는 이제 장관? 처분적 법률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한다. 이제 판사들 얘기는 그거거든요. 처분적 법률이라고 말을 하는데 처분적 법률이 뭐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검사가 수사를 했어요. 수사했는데 전부 다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누가 못 믿었어요 믿어요. 그때. 그럼 김건희 걸 콕 찍어서 우리가 뭐에다 넣었어요? 특검. 특검. 특검에다 넣었잖아요. 처분적 법률이잖아요. 이게 처분적 법률이라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걸 넘기는 거. 특검 처음 만들 때 이 논리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주 쉬운 겁니다. 특검 처음 만들 때 법무부나 이런 데서 검사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위원이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이거 하던 걸 어떻게 콕 찍어서 그걸 다른 데다 맡겨요. 윤석열 내란 콕 찍었잖아요. 특검에다 맡겼잖아요. 김건희 거 콕 찍었잖아요. 특검에다 맡겼잖아요. 이건 처분적 법률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건 말장난인 거예요. 이것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그럼 특검은 위헌이냐 아니냐? 아니다 이겁니다. 법관 추천위에서 이제 추천할 때 법무부 장관 몫이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좀 지적하시는 분도 정말 있어요. 답변을 잘했어요. 그게 왜 위헌이죠? 제가 위원이라기보다는 느낄 때는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간에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기구인데 네. 검사들이 지금 이 사건에서 윤석열의 그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검이야지. 심판을 법무부 장관이 세우는 건데 그럼 공격수와 심판을 모두 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여지가 있으니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천대 법원 행정처장의 말이에요. 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자 특검을 추천할 때 특검은 수사하잖아요. 근데 수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추천위원회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특검이 했어요. 심판 누가 봅니까? 나중에 재판. 법원에서 하잖아요. 추천위원회 법원 행정처장. 특검도 그렇긴 하구나. 똑같아요. 그러네. 그러긴 하네. 오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장난에 간단하구나. 그쵸? 말장난에 다 녹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특검이 왜 있어요? 특별한 검사란 말이에요. 검사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여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손대 일로 갈 거야. 처분적 법률. 문제가 위헌 없죠? 법원. 이 재판부가 하고 있어. 법원은 우리가 끼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다 전부 다 직위원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직위원이 문제야.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 그럼 다시 우리가 특검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 줄 테니까 있던 거 여기로 넘겨. 처분적 법률이에요. 특검이랑 똑같아요. 위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판사들이 하는 거, 판사들이 추천할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다라고 어제 얘기를 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기가 죽었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특검에 있던 거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네. 질문이 네.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게 사실 네, 네, 네. 이런 저희만 해도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고 이게 네. 이해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물론 이제 이 내란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초유의 겪는 일이기 때문이지만 사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도 우리가 처음 한 일이기 때문에 야, 이거 왜 이렇게까지라는 질문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략적으로 좀 부담이 가는 거 아니냐 선거 앞두고 이렇게 좀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법원이 하게 놔두면 좋겠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재판부는 저희 법사위에서 수도 없이 해요. 왜? 아까 가정법원 있으면 됐지 왜 전주에만 특별히 가정법원을 또 달래? 이렇게 얘기하면 못 줘요. 근데 가정법원 우리 법원에서 법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법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늘 이런 거 만들어 오셨다. 이런 거 늘 법사위는. 만드는 거 이게 법률로 예. 만드는 거예요. 네. 법률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법원은 독자적인 일정 영역 이 재판하는 영역은 건드리지 않아 왔던 거죠. 랜덤으로 한다고 했고 독일의 판사들은 대법관들은 잘못하면 날라가요. 투표해서 뽑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독일은 투표해서 뽑는데 왜? 거기는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못하면 날리고 뽑는 거예요. 왜? 나치의 그 히틀러의 그 나치 독재자들을 하면서 이 선량한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이 법원 판사들이 다 부역했다 이거예요. 그랬잖아요. 다 부역했기 때문에 이 법원 판사들 못 믿는다 이겁니다. 민심으로 갈아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법사에서 제가 봅니다. 저도 잘 지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싶은데 법원행정처장께서 자꾸 딴소리만 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개혁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법관. 바꾸면 되잖아요. 영장 재판 판사들 벌써 자기네가 다 바꿔버렸어요. 가는 영장마다 기각되잖아요. 박성재. 서영교 의원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게 제가 보니까 그 법을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통과시키는 의원이라고 통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쌓여서 제가 21대 국회의원 중에 21대 평가했을 때 법을 제일 많이 통과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법은. 네? 우리는 지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국민은 그렇죠. 네. 법은 지고지선이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법은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국민은 다 그렇게 지켜요. 그렇게 그렇죠.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근데 입법부잖아요, 저희가.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 법을 바꿔주세요.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법을 바꿔달라고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돈이 많은 직능 기관들 직업군들이에요. 기득권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면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은 못 바꿔요.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만든 법이 태완이법. 태완이법. 네. 살인범 공소시 없앤 태완이법. 그래서 태완이법으로 화성연쇄살인범 잡았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서울 신당동 연쇄살인 사건, 저기 엽기토끼. 신정동 연쇄살인 신정동 사건도, 부녀 연쇄살인 사건. 그렇죠. 그것도 다 이 법 덕분에 그렇죠. 사실은 할수 서영교가 있었던 만든 거죠. 태완이법으로 그렇죠. 잡았잖아요. 네. 살인범 공소시 없애버리자. 이 얘기 거 끝까지 범죄 자르고 했는데 모든 법조인이 법사위에서 아유 서영교 의원 법을 잘 몰라서 그래. 살인범 공소시효 다른 나라 다 있거든.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하죠. 다 있거든. 그래서 또 다른 의원은 서영교는 포퓰리즘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하겠습니까? 저는 법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법조인들의 손을 빌려야죠. 국회에는 법제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법제실에서 모든 법을 다 검토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하고 입법조사처에다 물어봐요. 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가까운 일본도 2015년에 내가 그 법을 만드는데 그로부터 10년 전에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 아, 그랬구나. 없어요. 다른 나라가 다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요. 없어진 추세군요. 없고 추세가 아니라 다 그로부터 10년 전에 없고 우리만 들고 앉았던 거예요. 옛날 거 들고 있었던 거구나. 옛날 거를 법조인은 공부할 때 법적 안정성 이러면서. 법적 안정성을 공부했으니 없어지는 걸 몰라. 그러니까 법은요 지고지선이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바뀌는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내란이라는 사건이 생겼는데 거기에 내란범하고
공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 내란범을 제대로 안 잡는 것 같다. 그러면 밖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 만들어야 그러네요. 되겠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외려- 그걸 안 해봐서 위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외려 안 잡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안 잡으려고 배당을 저렇게 해놔서 작업까지 쳤는데 그렇습니다. 차라리 저게 랜덤 배당이었으면 우리가 100번 양보할 수 있죠. 랜덤 배당이었으면 네. 랜덤으로 직위한테 갔다. 네. 그러면 조금 억울해도. 그렇지. 근데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지금 지정해서 배당해놓고. 그렇습니다. 같이 덩달아 사고 있는 게 법 왜곡죄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요것도 조금 지적의 목소리가 있으니 네네네. 요거 좀 어떻게 그건 문제가 왜 없다고. 지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네. 물론 제가 확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법 왜곡죄가 네. 검사나 판사가 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오인해서 뭐 네.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했대.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오인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저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게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는 거지. 그냥 오인하거나 서로 법 해석이 다르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영교가 국가보안법이에요. 근데 나는 국가보안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나를 국가보안법에 하려고 치안본부에서 잡아가서 나에게 네가 북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고 있었지? 라고 저에게 강요를 해요. 저를 국가보안법으로 넣을 목적으로. 이랬을 때 나는 너 법 왜곡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당해서 세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잡아 넣을 목적으로 이것을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달리 해석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요. 직위원이 윤석열을 풀어줬어요. 풀어줄 때 뭘로 풀어줬어요? 날씨. 예. 그렇죠. 다 날로 계산하잖아요. 네. 온 세상 사람이 다 날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뭘로 풀어줬어요? 시간으로. 검사도 법원도 모두 다 우린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시간으로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시간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으로도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모두 다 그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난 시간으로 해보고 싶었거든. 그러고 풀어줬어요. 이건 뭐예요? 법을 왜곡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역사적으로 직위원을 처벌해야 되면 해야죠. 잘못됐잖아요. 그런 경우에 직위원이 목적을 갖고 어떤 뚜렷한 동기를 갖고 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때에만 이제 그렇습니다. 처벌한다는 거죠. 예, 그럼, 예. 그럼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나 그 다음 또 재판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저히 약간 추상적인 말들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상적이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추상적이잖아. 남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쁜 사람이 이거를 나쁜 독재자가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법이 판례를 만들라는 겁니다. 법이 판례를 만들라는 겁니다. 현저히라고 하는 말은 법률 용어일까요? 아닐까요? 현저히 왜곡 이렇게 되면 현저히 현저히는 약간 추성적인 것 같은데. 아니죠. 법률에서 많이 못 본 단어 같은데. 이런 게 법률인들이 많이 쓰죠. 갖고 말장난 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구하라법을 만들었어요. 예. 구하라법에 뭐라고 만들었냐면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가 있는 자가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했을 경우에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의 목숨값을 가져갈 수 없다. 이게 제가 만든 구하라법이에요. 법조인들이 전부 다 뭐랬는지 알아요? 현저히 이거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구나. 네. 현저히 애매하네. 네. 야 현저히가 애매하던데. 말하더니 의원님 현저히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금융위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근데 왜 현저히라고 하지? 이거는 판례로 형성하라는 겁니다. 현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법조인들 이거 구하라법이 6년 걸렸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태완이법 만들 때 다 반대요 다. 근데 태완이가 끝내는 공소시효가 가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 나쁜 국회의원들 막 난리가 났거든. 그랬더니 그때 제가 빨리 만들자. 그러니까 이것도 다 현저히 이런 말이 법조인들이 다 알아요. 이건 판례로 형성해라라고 하는 거를. 6년 걸렸어요.